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드라는 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을 겁니다. 사드는 THAAD인데요.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어 디펜스를 의미합니다. 탄도미사일을 쏠 때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탄두를 쏴서 파괴하는 요격 미사일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미사일은 세 단계로 날아갑니다. 처음 발사된 뒤 상승하는 단계, 그 다음엔 하늘을 날아가는 중간 단계, 미사일이 지상으로 향해 내려가는 종말 단계입니다. 이 종말 단계는 다시 상층, 중층, 하층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사드는 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종말 단계에서 상층의 높이에서 탄두를 쏘아 맞추는 방어 체계입니다. 한국의 기존 방어망으로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있는데 고도 40km 이하의 하층 방어망입니다. 말하자면 미사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 체계인데 만일 이때 맞추지 못하면 피해가 발생하니까 상층 단계에서 한 번 더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사드 배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실제 미사일을 쏘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11번 시험 발사를 해서 다 맞췄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 발사는 제한적인 조건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하려면은 지상에서 발사한 미사일의 탄두를 맞추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실험은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을 대상으로 맞추는 것이었고 그것도 최적의 환경에서 맞춘 것이었습니다. 아직 연구 개발 단계의 무기인 것입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보통 미사일 48기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보유수는 1000발이 넘습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패트리엇 미사일을 다 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동 미사일의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반도를 넘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남쪽으로 쏘려면 각도를 매우 높게 해서 쏴야 합니다. 보통 40도 정도 각도로 쏜다고 한다면 노동 미사일은 70도 각도로 높여야 합니다. 이렇게 쏠 경우에는 가속도가 붙어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드 탄두 중량에 비해서 노동 미사일 탄두 중량이 더 커서 탄두를 맞춰도 파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드 외에 기존의 정부의 북한 미사일 대응 체계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임박 여부를 판단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을 쏴서 파괴한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전 탐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설사 사전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보통 3분 내지 5분입니다. 부산까지 간다고 해도 8분밖에 안 걸립니다. 남쪽에서 대응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만큼 한반도 중심이 짧기 때문인데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춘다는 건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데 필요한 이동 발사 차량이 100개 내지 20개나 있습니다. 어디에서 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쏠지 안 쏠지 미리 알아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2차례 실험까지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실전 배치한다면 언제 어느 바다에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미리 알고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건 정치적 문제도 있습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건 잘못하면 침략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 공격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개념인데
공격 임박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침략 행위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로 작심했다면은 미사일 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비행기인 AN-2B로 남한의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핵포탄을 쏴도 되고 핵배낭을 쏴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가 무슨 소용입니까? 미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비용으로 1985년에서 2013년까지 무려 1조 5,080억 달러를 썼습니다. 2013년 한 해만 83억 달러를 썼습니다. 일본은 2013년 한 해 3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요격 미사일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연구 개발에만 1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북한처럼 무기만 끌어안은 채 굶주리며 살 각오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는 그 분쟁 지역에 주한미군이 수시로 투입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과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일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거나 이럴 때 이런 상황으로 주한미군이 동원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겨냥해서 중국 동부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사드로 다 방어망을 쳐놓으면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인 사드를 괌, 일본에 이어 남한에 배치하고 한미일은 상호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이미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편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견제의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뿐이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일 미사일 방어협력 체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겠습니까? 북한에 국한하겠습니까? 중국이 그걸 믿어줄까요? 당연히 중국 나가서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으로 중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 관계의 발전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의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한중협력 강화를 통해 또 미국을 견제하는 효과도 함께 노려야 합니다. 만일 이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자칫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한국인의 삶은 불안의 나날을 지새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육자회담의 당사국입니다.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 갈등을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은 물론 통일을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과 중국, 러시아의 지원은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린 채 미일 동맹에 편승해서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미일이 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대립하면 중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두고 한미일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한미일이 대중포위망을 구축한다고 여겨서 북한을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일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할 마당에 이래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한국 외교의 방향은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깨뜨리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한국이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인하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결국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당초 외교 원칙과 방향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실제 행동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더욱 안보 불안을 느끼고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에 북한의 이런 행동을 말릴 만한 국가도 없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목해서 제재 대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향해 가면서 안보의 대못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계속 행사하도록 무기한 연장하더니 이제는 사드 배치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불안의 검은 그림자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